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생명시스템학부 배민정입니다. 네. 여러분은 일주일 중 어느 요일이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일주일의 고비라고도 불리는 수요일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주 4일 근무가 도입된다면 직장인들이 쉬고 싶은 날로 가장 많이 선택한 요일이 바로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와. 월요일과 목요일은 어제 쉬었으니까 생각하면 괜찮아지고 화요일과 금요일은 내일 쉬는구나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마침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 내가 직장인이라면 과연 어떨지 상상해보면서 이번 토론을 들으신다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와. 이번 토론 논제는 주 4일 근무제 시행해야 한다입니다. 권보미팀이 찬성, 정예솔팀이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수업 토론은 숙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유토론의 첫 발언권은 반대 측에 있고 이후 찬반이 교차하며 발언권을 갖습니다. 자유토론에서 한 사람이 한 번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가 제한 시간 15초 전에 마무리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토론자는 발언을 마칠 때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라는 마무리 말을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 갑 입론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찬성팀 갑 김채한 발언하겠습니다. 조직 행동론 및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일과 삶의 균형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긴 근무 시간과 불균형한 일상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 새로운 노동 방식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험한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논거를 통해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첫째,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별 연평균 노동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가량 높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과로사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상반기까지 3,167건의 과로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과로사에 이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 4일 근무제 도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를 주축으로 한 공동연구팀이 기업 61개를 대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기업의 CEO 인터뷰에 따르면 주 4일 근무제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55%에 달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로자의 71%는 번아웃이 사라졌다고 답했고 39%는 불면증 같은 수면장애가 없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 종료 이후에도 참여 기업 중에서 92%가 주 4일 근무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이들 중 18개 회사는 향후 영구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에서도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 결과 생산성이 40% 증가했으며 전기 사용량은 23% 감소하고 서류 출력과 복사 횟수는 58% 감소하는 등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업무 만족도가 증가했으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자녀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주 4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갑 입론을 해주십시오. 반대팀 갑 정예솔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 4일 근무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의도와 달리 도입되어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선별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차별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근거로 주 4일 근무제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첫 번째로 생산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며 이 제조업에서는 생산시간 단축이 곧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에 따르면 주 68시간제에서 주 52시간제로 바뀌었을 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신고리 5, 6호기가 준공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나 자영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투자한 시간에 따라서 근무량이 측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는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직종이나 산업군에 따라 주 4일제를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호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 리서치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61%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 4일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교대 근무자를 시행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쉴 수 없는 필수 인력이 존재한다면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는 노동자들 간의 양극화를 심화하고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도는 노동 관련 제도이고 이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만큼 모두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아닌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사회적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시 후 철회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 혜택이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워라밸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족 중 누군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철회 기업 수가 더 많은 만큼 가능한 사례로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전국에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혜택 뒤에 그림자들도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찬성팀을 반론을 해주십시오. 찬성 측을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생산성 측면에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의 주 4일 근무제 성공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용 자동문을 생산, 시공하는 제조업체 코아드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들은 2022년 이래로 주 4일제를 본격 도입하였습니다. 생산과 공정의 효율성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극대화했으며 보고 및 회의의 빈도를 줄여나갔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 기존 제조시설에 빅데이터, 보안,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공장을 말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제조업종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업이익률은 20%대로 꽤 높습니다. 즉, 장시간 근로가 아니어도 생산성은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두 번째로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 4일 근무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지정한다면 모든 기업이 주 4일 근무제를 따르게 될 것이고 소외되는 직종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지정되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근무 방식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 인력의 경우에도 국가가 주도하게 된다면 충분히 개선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은 2021년부터 400개 기업의 약 6,00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주당 32시간 근무하는 주 4일 근무제를 시험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추가 채용, 교대 근무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해에는 100%, 2년 차에는 50%, 3년 차에는 33%를 보존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도움이 따른다면 주 4일 근무제는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역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우려에 대해 지불 능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나오는 산업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기준을 이에 맞춰 설정하게 된다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제라는 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주 4일 근무제가 법정 근로시간으로 지정되어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해도 최저임금이 함께 조정된다면 경제적 손실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반론을 해주십시오. 반대의 신은지 발언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셨지만 앞서 일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제시해 주셨던 영국의 사례 그리고 일부 국내 사례만으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산업 노동 생산성은 38개의 OECD 회원국 중 29위로 하위권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산업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43.1달러로 OECD 평균인 53.8달러의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낮은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일제가 적용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저하, 임금 삭감 등의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또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에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제시해 주셨던 아이슬란드의 주 4일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측면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관리자가 직원 교육이나 회식 등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전보다 힘들어진다는 결과 또한 도출하였습니다. 주 4일제로 동료들 사이의 소통이 줄어들어 정보 전달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수록 회사, 팀, 관리자와 단절된 느낌을 받는 직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늘어날 경우 인력 유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4일 근무제로 인해 휴식이 많아지게 되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4일 동안의 업무 강도가 더 높아져 부담이 커지고 지금보다 과로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말씀하셨던 영국의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주 4일제 실험 결과 많은 근로자들이 번아웃이 사라졌다와 같은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셨지만 실제로 주 4일 근무제 전보다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사람은 39%밖에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48%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고 13%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주 4일제가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량 및 업무 강도와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 4일 근무제는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지금부터 1분간 지정된 수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반팀께서는 수기를 해주시고 청중께서는 이제까지의 토론 내용을 평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팀은 수기를 해 주십시오.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2분입니다. 수업 토론은 사회자의 권한으로 자유토론 발언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참여자께서는 사회자의 시간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이 먼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갑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카카오라는 회사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6개월 만에 주 4일제 근무제를 폐지했는데요.
주 4일 근무제, 즉 놀금제라고 불리는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이는 격주로 금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놀금제인데요. 이 계기로는 2022년 10월에 카카오 먹통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먹통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서비스 복구 작업에 매달리는 필수 인력, 엔지니어 이런 직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투입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인 놀금에 쉬지 못하고 일한 직원과 그리고 일하지 않는 직원이 생기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격주 놀금제라고 불리는 주 4일 근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이거와 더불어서 복지 포인트 축소와 상여금 축소를 하게 되면서 직원 입장에서는 복지를 아예 축소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불만이 생기면서 퇴사를 하는 직원이 적지 않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 4일 근무제와 더불어서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는 오피스 퍼스트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를 두고 IT 업종 특수성과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하는 경우에 주 4일 근무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와 직원들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2022년에 첫 흑자를 이루고 나서 계속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 제도 개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찬성팀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의 철회 사례는 데이터 센터 먹통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재택근무와 격주 놀금제를 시행했을 당시의 인터뷰에 따르면 생산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근무 시간을 단축했더니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이고 업무 집중력이 높아져서 생산성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측에서도 일방적으로 격주 놀금제를 철회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복지 축소를 우려해서 매월 금요일마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리커버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도 주 4일 근무제의 필요성을 카카오 경영진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론과 반론에서 철회한 사례가 더 많다고 했는데 국제적으로도 국내 기업에서도 도입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카카오의 경쟁사인 네이버에서는 재택 또는 출근 선택형 근무 제도인 커넥티드 워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근무 제도에 대해 임직원의 만족도도 높고 업무 효율성도 긍정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봤을 때 카카오의 철회 사례는 데이터 먹통 사태와 그동안의 무리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해 기업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사례는 반론에서 언급했듯이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실행한 주 4일 근무제는 임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이라서 특수한 상황에서 필수 인력이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마련해주지 않은 탓도 있지만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한다면 추가 근무를 했을 때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현재 모든 직종의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된 것처럼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앞서 카카오 사례를 다뤘다면 또 다른 반대을입니다. 반대을입니다. 네. 앞서 카카오 사례를 다뤘다면 또 다른 사례로 에듀윌이 있는데요. 교육회사인 에듀윌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해 일주일 중 하루는 직원들이 원하는 요일을 쉬게 했습니다. 이후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뒤 2020년 초부터는 공식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높은 워라밸을 앞세워 꿈의 직장 등의 마케팅에 힘을 실어왔지만 시행 약 4년 만에 제도 폐지 수순에 밟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 등 직원 복지 제도를 일부 없앴으며 경영진들도 자발적으로 임금 중 일부를 반납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회사의 매출이 크게 꺾여 수익성이 약화된 것으로 결국 주 4일제로 전환해 생산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것은 기업 자체에서도 주 4일 근무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을 발언하겠습니다. 교육기업 에듀윌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 4일 근무제를 철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그 속내용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듀윌이 집중하고 있는 자격증, 공무원 시험 같은 분야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공무원 지원자의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 탓으로 실적 악화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현재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육 관련 국내 기업인 휴넷은 주 4일제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주 4일제라는 점이 되게 주목할 만한데요. 또한 휴넷은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을 단축한 완전한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주 4일제에 대한 혼란이 컸고 고객의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지만 점차 해결책을 찾아가며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업무 시간에 집중 근무를 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제거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며 도입 1년 만에 13.3%의 매출 향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주 5일제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여 자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업무는 가능해졌고 성과 역시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휴넷의 사례처럼 기업이 주도적으로 업무상 시간 단축에 앞선다면 충분히 주 4일제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생산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팀을 발언하겠습니다. 병입니다. 영입니다. 네. 찬성팀에서 거론해주신 사례는 지식 서비스 사무직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우입니다. 휴넷이라는 기업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플랫폼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부 사례로 산업 전반적인 주 4일제 도입을 정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 직원의 말에 따르면 기업 측에서는 주말 근무를 당연시하고 비상 경영으로 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이 많을 때는 주 7일제 근무를 했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로써 매체에 알려진 바와 다르게 회사 내부적으로는 주 4일 근무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직 분야 외에 다른 산업 분야들 또한 살펴보면 주 4일 근무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제도 시행 현실적인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삼성, 포스코, 현대자동차 같은 건설업이나 조선업, 자동차 산업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제조업계에서는 가동시간의 감소가 직접적으로 생산량 감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전체 산업 분야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 4일제 법제화는 곧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의 감소가 임금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면 과연 이것이 근로자들의 복지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삶의 질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찬성팀 병 발언하겠습니다. 주 4일 근무제도의 도입이 사무직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반대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제조업체 이프레마가 도입한 주 4일 근무제는 그들이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기계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2가지 직무역량을 익히도록 하고 직원들이 짝을 맞춰 일하여 기계를 39시간이 아닌 44시간에 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기계의 공회전율을 30%에서 16.5%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방식으로 생산량을 1년에 13개월치 정도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프레마의 사례를 통해 주 4일 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직무 다양화, 기계 최대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 4일 근무제를 법제화하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례로 주 4일제를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회복한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96년 노동시간법 도입, 2000년 노동시간 조정법 발표, 2016년 유연근무법이 시행되어 근로자들이 근로기간과 시간을 일정 조건하에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유연근무법은 근로자들이 최소 6개월 전 신청하면 1년에 한 번 장소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네덜란드 기업 대다수는 법정 요구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와 같이 노동시간 줄이기를 통해 네덜란드병이라고 불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국가 경쟁력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 일본 등도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 4일 근무제와 국가 경쟁력 간 상호 관련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팀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찬성팀 발언을 해주십시오. 찬성팀 병권범이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근로자들의 질적인 삶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로 언젠간 달성하고 정착시켜야 할 목표입니다. 노동시간은 노동법과 규제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로 19세기부터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논문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 또한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이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휴식과 가정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몰입도와 집중력을 높여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업무시간 잡담, 인터넷 서핑 등 업무와 무관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이른바 공허 노동을 줄이는 대안이 되어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시간 및 노력을 파악해야 하는 기업에게도 이점을 제공합니다. 반대 측에서 제시한 생산성 악화로 인한 주 4일 근무제 도입 실패 사례의 원인은 사회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실적으로 그 원인이 비단 주 4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공공기업의 주 4일 근무제 도입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주 4일 근무제가 다양한 직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될 수 있으며 법적 제도와 지원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은 사회 전반에 걸쳐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ILO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노동자를 단순한 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동이 단순히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인 삶을 풍부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주 4일 근무제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팀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대팀 발언해 주십시오. 반대팀 병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줄곧 논의 대상이 되어왔던 주 4일 근로제는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점차 철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복잡한 사회 구조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비현실적인 발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점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찬성 측에서 제시한 자료인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전일제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 자영업자,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OECD에서도 연간 근로시간 통계치에 국가 간 단순 비교를 지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 국가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오히려 노동 생산성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에서는 불합리한 임금 체계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근로 관행을 유발하는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군과 산업에서 일정 시간 시행 후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가된 사례를 보고 사회 전반적 정책으로 실현하자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험적으로 주 4일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앞으로 시행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고 해외 사례를 봐도 아직까지 주 4일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주 4일 근무제는 그야말로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버전이 있다는 것을 통해 대체로 생산량과 급여가 근무 시간에 비례해 형성되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근로제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 4일제를 모든 산업 분야에 일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 원리와 맞지 않는 의견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가 체계적으로 법제화하여 정책을 추진하다는 주장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볼 때 결국 제도 도입 시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 4일제 도입은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할 것이고 이는 근로자들의 개개인의 업무 강도 변화, 심리적 스트레스, 삶의 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업과 직업은 다양한 근무 형태로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면 그 부작용인 업무 효율 감소, 집중과 형평성 문제, 생산성과 임금 저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주 4일 근로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열심히 토론을 해주신 두 팀께 우렁찬 손뼉을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심사해주신 교수님과 학생 심사위원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T공학과 장규민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항상 일주일 중에 수요일은 항상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토론이 더욱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약간 찬성 측의 입장에서 들어봤는데 반대 측에서도 다양한 근거를 약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서 새로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양측의 의견이 모두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주장을 해주셔서 더욱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문화관광 외식학부 김준경입니다. 저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말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찬성 측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주셔서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특히 말소리가 너무 속도랑 톤이 듣기 너무 좋아서 더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반대 측 입장에서는 아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에만 어렵다, 시기상조다라고 인론 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그
부분 인정만 하고 주장을 이어가시는 게 좋았고, 또 찬성 측에서 들어주신 영국 사례랑 휴넷 사례에서 팩트를 해주시는 게 더 설득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합토론은 아쉽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질 수 없을 듯합니다. 대신 청중 가운데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질문자 질문을 좀 해주세요. 찬성 측을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반론에서 임금 지불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주 4일제 근무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겠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주 4일제를 이제 법적으로 도입을 하려면은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신규 예산안을 만드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데, 뭐 다른 주 4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그런 지출이 사실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뭐 그런 세금들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경 씨 질문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정부가 어떤 세목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떤 세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복지냐, 아니면 중소기업 또는 등등 여러 어떤 정책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정책으로 국가가 지원을 할까요? 쉬웠으면 이미 실행이 됐겠죠. 아주 어려우니까 실행이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핵심적인 걸 물으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사실 예산적으로도 힘드니까 그 도입 초기에는 좀 필요한 금액의 대부분을 지원해주다가 점차 그 금액을 줄여 나가면서, 또 중소기업도 만약에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좀 미리 어떤 그 목적으로 지불을 해야 하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입론에서 언급했듯이 그 기사에 그 네이버에 그냥 장시간 근로라고만 쳐도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조금 심각한 편이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성, 워라밸도 중요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근로자들의 공공복리나 복지의 측면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해야 생산성의 확대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면. 그 공공복리나 복지의 측면에서 지금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저쪽으로 한번 질문. 네, 아까 손 드셨으니까. 저는 이거랑 비슷한 질문이긴 했는데, 조예준 씨가요? 찬성팀 반대팀 둘 다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찬성팀께는 최저임금 반론을 하실 때 최저임금을 함께 조정하고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세수를 그럼 좀 더 세금을 많이 걷겠구나,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약간 유럽의 다른 국가들처럼 물가만 상승하고 끝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지가 일단 궁금을 했고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하시군요. 그 주 4일 근무제라는 게 사실 지금보다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이 그대로라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주 5일 일하고 지금 최저임금인 거나 주 4일 일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사실 비용적인 부분, 수입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 주 4일제가 그래서 이제 생산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기업에서 피해가 크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는데 제조업체에서 성공 사례로 얘기하실 때 스마트 팩토리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그 뭔가 프랑스 기업에서 짝을 맞춰서 일하고 뭔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제조업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인지 아니면 그 기업 특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를 혹시 고려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뭐 발생하는 비용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같이 기업들이 나서서 그렇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모든 제조업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그 반대팀 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반론에서 얘기를 하실 때 노동 생산성의 문제를 좀 더 근로 생산성이 낮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게 주 4일제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주 5일제라면 근로 생산성이 높아지나요? 그거에다가 더해서 카카오 같은 데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폐지했다고 했는데 그럼 폐지한 이후에는 실적이나 이런 게 올라가나요? 통계적으로. 그게 궁금합니다. 근로 생산성이 시간 문제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4시간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으면 5시간 5일로 하면은 생산성이 좋아질까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한국이 제조업 중심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로 시간이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5일로 늘리면은 생산성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4일로 했을 때 생산성이 줄어들었으니까 5일로 늘리면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답을 하신 건가요? 질문의 요지가 그거였거든요. 딴 분야 네. 예솔 씨. 네. 반대을 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조업이면 투자한 시간 대비해서 이제 생산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인로트 예시를 들었다시피 제조업 자체는 투자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준 이게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그 시간을 늘려야 그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좀 더 예리한 질문 해주실 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두 질문이 모두 핵심적인 겁니다. 정부가 과연 기업을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할까요? 정부가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니 노동 시간을 줄이는데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나요? 이런 아무튼 둘 다 딜레마 상황적인 질문을 정확히 해주셨어요. 추가로 한 번 더 청중 가운데 질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네,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거기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정 씨였나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김현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제조업 쪽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제조업에만 계속 집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의 비율이 80% 90%라는 자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한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시간 투자에서 나오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일용직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지금 계시는 분이 전체 근로자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반대 측에서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던 찬성 사례도 물론 있는데 찬성 지금 주사일 근무제가 되게 화두고 그거를 많은 분들이 실행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고 다른 외국에서도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는 게 보이니까 이게 크게 매체에서 지필이 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 그 기업이 아닌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는 그 분야에서도 종사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계속 제조업 그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수업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제4회가 수업 토론에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제 발언권을 고현정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민정 씨 아주 사회를 FM대로 잘 봐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토론팀도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심사모둠도 자리를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무슨 말씀 주시죠?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근데 걔는 시간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 토론의 오늘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토론팀이 사례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듣고 나면은 청중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은지, 더라는 개념은 둘 다 옳은데 그래도 어느 쪽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토론의 목표입니다. 두 팀 모두 아주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셔서 쟁점을 잘 맞춰서 찬성팀, 반대팀이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좋은 논거들을 계속 제시해 가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청중분들 입장에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본인들 스스로 청중 입장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좋은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계속 이렇게 좋은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